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약 7만 6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약 2천만 명뿐이죠. 칠레를 독특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일까요? 독특한 나체 해변이나 신비로운 이스터 섬, 심지어 이집트보다 오래된 고대 미라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칠레가 왜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중 하나인지 15가지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시작합시다. 가장 독특한 나체 해변 칠레를 생각하면 멋진 풍경과 활기찬 문화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해변도 이곳에 있죠. 고추 모양의 땅으로 불리는 칠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자랑해요. 길이가 6,000마일이 넘죠. 길이에 비해 폭은 놀랍게도 평균 100마일 뿐이라 좁아요. 이 독특한 조합은 안데스 산맥에 기대어 있는 아름다운 해변 리조트를 만들어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죠. 중앙 칠레는 가장 유명한 해변 리조트가 있는 곳이에요. 엘 라위치코, 엘 노치코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이어지죠.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를 즐겨서 수영, 서핑, 카약, 일광욕의 딱이에요. 활기찬 축제도 매력을 더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죠. 레이냐카는 넓은 해변, 고운 백사장, 맑은 푸른 바닷물로 유명해서 온갖 해변 활동에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상상력을 사로잡는 건 플라이어 루너예요. 칠레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나체 해변으로 나체주의자와 자유로운 영혼들의 안식처가 됐죠. 칠레에서 조직적 나체주의의 선고자인 르네이 아레스가 이름을 붙였어요. 플라야 루나는 모두를 환영하는 공간이에요. 1960년대부터 새로운 히피와 개척자들이 모여들었고 2000년에 공식 나체 해변으로 인정받았죠. 이제 매 여름 수백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태양과 파도를 마음껏 즐겨요. 이 해변은 성적 지향,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정치적 성향,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어 놀랍도록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죠.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곳, 자유가 축하받는 곳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스터 섬의 신비 이스터 섬, 즉 라파누이는 태평양 남동부에 있는 외딴 신비로운 섬이에요. 칠레 본토에서 2,000마일 넘게 떨어져 있죠. 이 고립된 위치 덕분에 독특한 문화가 생겨 역사학자와 여행자들을 매혹해요. 섬은 63제곱마일에 걸쳐 있고 테레바카, 테러베커, 포이케, 포이, 나노카오, 네이노카오, 나는 세 개의 멸화산으로 만들어졌어요. 화산 지형은 극적이지만 섬의 신비로운 역사와 활기찬 문화가 방문객을 정말로 사로잡죠.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게벤, 제이커브 라거빈, 이 17세기 초 부활절에 발견했어요. 원래는 12세기에 폴리네시아인들이 호투마투아, 치프 호토멋, 추장의 지도 아래 정착했죠. 이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번영하며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켰고 16세기에 인구가 최대 3만 명에 달했어요. 하지만 기근, 갈등, 착취의 시기도 겪으며 인구가 크게 줄었죠. 칠레는 1888년에 이스터 섬을 영유했고 나파 누이 사람들은 1960년대에 칠레 시민이 됐어요. 2007년에 이스터 섬은 특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제 파스쿠아 섬주, 이슬라 더 페스코어 프라빈스의 유일한 자치구예요. 이 섬은 모아이, MOI, 석상으로 유명해요. 높이가 13피트에서 33피트, 무게가 최대 82톤에 달하죠. 화산암으로 조각된 이 석상들은 나파 누이 사람들의 뛰어난 장인 정신을 보여줘요. 석상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여전히 신비해요. 목재 썰매부터 독특한 걷기 방법까지 여러 이론이 있죠. 모아이는 신성한 조상을 상징하며 섬 주민을 보호하고 기리기 위해 내륙을 향해 서 있어요. 수세기 동안 나파 누이 사람들은 900개가 넘는 모아이를 조각했어요. 각 부족이 권력과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며 풍부한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냈죠. 1995년에 이스터 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존이 보장됐어요. 나파 누이 문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롱어롱우, 문자예요.
나무판에 새겨진 일련의 상형 문자로 수많은 해독 시도에도 풀리지 않았죠. 글쓰기 형태인지, 기억 보조 장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이 문자는 라파 누이 사람들의 지적 역사를 엿보게 해줘요. 내륙을 향한 모아이는 다양한 해석을 낳았어요. 어떤 이들은 보호자로 보기도 하고, 종교적 문화적 역할로 보기도 하죠. 이 방향은 라파 누이 사람들이 땅과 조상에 대한 깊은 연결을 반영해요. 이 놀라운 섬의 비밀을 계속 알아가며 이스터 섬은 경이와 흥미의 장소로 남아 현대 사회에 귀중한 교훈을 주죠. 다음 이유는 초로, 코로, 문화의 고대 미라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도와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10초 걸려요. 그 대가로 쇼를 더 멋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요. 동의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의 고향 7만 년 전, 초로, 코로, 문화는 아타카마 사막 북부 해안의 혹독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번영했어요. 이집트가 고대 미라로 유명하지만 초로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일찍 미라를 만들었죠. 20세기 초, 칠레의 고고학자들이 초로 문화의 미라를 발견했는데 7,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어요. 이집트 미라보다 2,000년 더 오래됐죠. 이 발견으로 초로 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초로 미라가 발굴됐어요. 일부는 선명한 빨강과 검정으로 칠해져 있고 다른 일부는 직물로 단단히 감싸여 있죠. 놀랍게도 연구자들은 서반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신도 이 고대 사회에서 찾았어요. 이집트에선 왕족과 엘리트만 미라로 만들어졌지만 초로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든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신비지만 고고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믿음과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이유일 거라 추측해요. 2018년에 초로 문화의 정착지와 인공 미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어요. 이 지정은 이 놀라운 유산의 깊은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존과 초로 문화에 대한 추가 연구를 장려하죠. 칠레의 독특한 지리와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헌신은 자연 애호가와 역사 매니아들에게 매혹적인 목적지를 제공해요. 펭귄이 많은 나라 펭귄은 보통 남극의 얼음 풍경과 연관되지만 이 매력적인 새들은 칠레 남부 해안에도 살아요.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 따르면 칠레엔 킹, 훔볼트, 마젤란, 로코퍼, 마카로니 등 5종의 앵귄이 있어요. 수만 마리에 달하는 이 펭귄들은 남아메리카의 독특한 자연 풍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안타깝게도 킹 펭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름 유출, 과도한 어업,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나 취약 상태예요. 이에 칠레는 강력한 보존 조치를 취했어요. 2017년에 펭귄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5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광산 프로젝트를 거부했죠. 칠레의 놀라운 펭귄 다양성은 남극과의 가까움 때문이에요. 남아메리카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4,000km 이상 뻗어있는 칠레는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아길라 섬, 어길러 아일랜드은 남극반도에서 단 950km 떨어져 있죠. 이 전략적 위치는 다양한 야생동물을 키우고 남극반도와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를 포함한 125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칠레의 남극 영유권을 뒷받침해요. 칠레는 현재 이 지역에서 13개 연구기지를 운영하며 중요한 과학 연구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을 견디다 칠레의 극적인 풍경은 자연의 분노를 오랫동안 견뎌온 회복력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16세기 초부터 지구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을 46번 기록했는데 그중 14시 칠레에서 일어났어요. 그중 가장 강력했던 건 1960년의 발디비아 대재앙, 그레이 벨디비어 디제스터으로 규모가 9.4에서 9.6에 달했죠. 중앙 칠레의 벨디비어는 10분 동안 이 엄청난 지진에 흔들렸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켰어요. 이 파도는 칠레 남부를 강타하고 전 세계 해안에 도달하며 20세기 최대 지진으로 기록됐죠. 퐁트, 판트 근처에서 규모 8.9로 시작해 9.5로 커졌고 푸에르토 몬트, 포어토 만트 근처 태평양 분지에서 비롯됐어요. 진동은 기반 시설을 무너뜨렸고 발디비아의 한국 하루, 케아우유는 수위가 13피트에서 최대 33피트까지 치솟았죠.
발디비아 대재앙은 거의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을 노숙자로 만들었어요. 당시 피해액은 4억에서 8억 달러, 약 5,600억 원에서 10,000만 원로 추정되며 오늘날 가치로는 35억에서 60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에서 8조 4천억 원에 달해요. 설상가상으로 이틀 뒤 40년간 잠들었던 푸에 후에 피에효 화산이 폭발하며 2만 피트 상공으로 화산재를 뿜어냈죠. 칠레는 이런 재난에서 더 강하게 일어섰어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건축 기준을 만들어 지진 회복력을 높였죠. 이제 건물은 튼튼한 기둥, 약한 보, 높은 탄성으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또 칠레는 전국에 지진 센서를 둔 첨단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지역사회 참여와 정부 투자가 뒷받침돼 미래 재난을 견디는 능력이 크게 좋아졌죠. 세계 화산 강국 태평양 불의 고리에 자리 잡은 칠레는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거의 2,000개의 화산이 있는 나라예요. 나스카, 네즈커, 지각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며 엄청난 열과 압력이 마그마를 만들어 지각을 뚫고 올라와 칠레의 장엄한 화산을 형성하죠. 글로벌 화산 프로그램, 글로벌 발커니즘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12,000년간 92개 화산이 폭발했고 18세기 초 이후 34번의 주요 폭발이 있었어요. 현재 10개의 화산이 활동 중이라 칠레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활동적인 화산 지역이에요. 가장 유명한 화산 중 하나는 비아리카, 빌레리커예요. 칠레 남부 해발거에 3,000m에 솟아있고 산티아고에서 670km 떨어져 있죠. 비아리카는 1985년 대폭발 이후 지름 30에서 60m의 지속적인 용암 호수로 유명해요. 불타는 중심에도 불구하고 4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눈과 영구빙하로 덮여 있어요. 아름다움과 위험의 극명한 대조가 비아리카를 매혹적으로 만들죠. 비아리카는 격동의 역사를 가졌어요. 16세기 이후 61번 폭발했고 가장 폭발적이었던 1562년엔 연기 기둥이 200km 상공까지 치솟았죠. 2015년엔 큰 폭발로 거의 4,000명이 대피했어요. 비아리카는 심지층 탄소 방출 프로젝트, 디프 어스 카어번 디게싱 프로젝트로 감시되는 9개 칠레 화산 중 하나예요. 칠레의 다양한 지형과 멋진 자연 풍경은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죠. 하지만 활동적인 화산 근처에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계 최대 망원경이 칠레는 최첨단 천문대와 맑은 하늘로 유명한 천문학의 등불이에요. 곧 극대 망원경, 익스트림리 라어지 텔레스코프, LT. 이 완공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될 역사를 쓰게 되죠. 2024년 완공 예정인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천문학에서 중요한 이정표예요. 아타카마 사막 중심의 산 위, 해발거의 10,000피트에 자리 잡은 일트는 별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해요. 2013년에 건설이 시작됐고 11년 만에 곧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꿀 준비를 마칠 거예요. 일트의 거대한 구조는 지름 거의 130피트의 분할된 주거울과 약 14피트 너비의 보조 거울을 자랑해요. 이 망원경이 찍는 이미지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6배 선명할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이엘트는 가까운 행성과 별부터 먼 은하와 초대질량 블랙홀까지 전례 없는 우주 전망을 제공하며 천문학자들의 탐구를 도울 거예요. 세계 최대 수영장 알게로보의 산 알폰소 델마르, 샌 엘레포엔소 딜리트마어는 세계 최대 수영장이 있는 곳이에요. 숨막히는 이 경이로움은 전 세계 방문객을 사로잡죠.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받은 이 멋진 수영장은 1,000m 넘게 뻗어 있고 깊이가 100피트를 넘어요. 놀랍게도 2억 5천만 리터의 맑은 바닷물을 담고 있죠. 표준 수영장 3,500개를 채울 양이에요. 2006년 12월에 문을 연 산 알폰소 델마르 리조트는 럭셔리와 흥분을 결합해 휴식과 모험의 독특한 조화를 손님에게 선사해요. 이 인공 낙원을 만드는 데 5년과 10억 달러, 약 14,000억 원가 들었고 연간 유지비는 200만 달러, 약 28억 원에 달해요. 이 호화로운 리조트 방문객은 수영 이상을 즐겨요. 일광욕, 수상 스포츠, 다양한 식사와 쇼핑 경험으로 완벽한 탈출구를 찾죠. 레스토랑, 바, 상점들이 모여 있어 스릴을 찾는 이들과 휴식을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상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북부 칠레와 남부 페루에 걸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에요. 12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고 연평균 강수량이 단 15mm예요. 일부 지역은 400년 넘게 비가 안 왔죠. 장엄한 안데스 산맥이 비구름을 막아서 사막에 도달하기 전에 습기를 모두 떨어뜨리게 해요. 남극의 건조 계곡, 드라이 벨리즈. 많이 거의 200만 년간 비가 안 내려 더 건조해요. 아타카마의 풍경은 화성 같아서 나사의 장비 테스트에 완벽하죠. 맑은 하늘 덕에 매년 200밤 넘게 구름 없이 별을 볼 수 있어요. 현재 42개 천문대가 있고 2030년까지 50개로 늘어날 예정이라 천문학자와 우주과학자들의 안식처예요. 이 놀라운 사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계 유일의 물 민영화 국가 칠레는 멋진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깨끗한 물에 대한 급진적인 경제 모델로도 두드러져요. 1980년대부터 칠레는 물자원을 민영화했어요. 대부분 나라가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물을 국유화한 것과 달리 칠레는 독특하죠. 대기업이 물을 추출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며 상품처럼 사고 팔아요. 이 시스템은 주로 농업을 지원해요. 특히 아보카도와 포도 같은 물을 많이 쓰는 작물이 주요 수출품이죠. 하지만 이건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과 논쟁을 일으켰어요. 많은 이가 일반인의 깨끗한 물 접근이 점점 어렵고 비싸지고 물 부족 지역에서 물값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걱정해요. 게다가 농업용 물 추출 강조는 지하수 고갈과 오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런 문제는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논쟁을 키웠죠. 칠레의 물 민영화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적인 해결책일까요? 잘못된 방향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5. 피스코 사워. 칠레의 국민 음료 피스코 사워. 피스코 사워를 알고 있으면 그거 페루 국민 음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칠레와 페루 모두 이 상쾌한 칵테일을 자기 거라 주장해요. 핵심 재료인 피스코 리큐어의 기원은 두 나라 사이에서 뜨거운 주제죠. 피스코 사워는 19세기에 태어났어요. 피스코 리큐어, 레몬 주스, 설탕, 달걀 흰자, 얼음을 섞죠. 진짜 탄생지는 신비로 남아있고 두 나라가 열정적으로 자기 발명품이라 주장해요. 칠레는 해안 계곡에서 포도로 피스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오랜 피스코 증류 전통을 자랑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로 최고의 술만 내놓죠. 칠레 피스코는 신선한 레몬 풍미를 강조한 칵테일로 즐겨요. 반면 페루 피스코 사워는 더 정교해요. 심플 시럽, 얼음, 달걀 흰자, 앙고스투라 비터스를 조금 넣죠. 이 버전은 거품층과 향기로운 복합성을 더해요. 뛰어난 와인 칠레에서 와인은 단순한 음료 이상이에요. 문화적 상징이죠. 칠레 이미지 재단, 칠리언 이미지 파운데이션의 글로벌 설문에 따르면 칠레는 산티아고 근처 경치 좋은 포도밭에서 나오는 뛰어난 와인으로 유명해요. 칠레 여행자는 이 절묘한 와인을 원산지에서 맛볼 수 있죠. 산티아고 바로 남쪽 카차포엘 밸리. 카차포엘 밸리는 카메네르, 카어메네니, 포도로 유명해요. 완벽한 기후와 토양에서 자라는 이 대표적인 레드 와인을 탐험하며 전통 양조 기술을 배우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소비뇽 블랑, 소비나이언 블랭케이으로도 유명해요. 백포도주 애호가에겐 기쁨이죠. 시원한 기후와 짙은 안개가 이 와인에 독특한 개성을 주며 밝은 산미와 과일, 미네랄 노트를 조화롭게 해요. 매년 3월과 4월, 칠레의 포도 수확 시즌은 활기찬 와인 축제로 살아나요. 이 생동감 넘치는 행사는 방문객을 초대해가 만든 와인을 맛보고 칠레의 풍부한 와인 유산을 경험하게 하죠. 칠레의 세계적 와인이 풍부한 맛과 문화적 중요성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듯 나라의 경제 안정과 글로벌 영향력은 구리 생산 우위로 힘을 얻어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 칠레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땅이에요. 구리가 최고의 영광이죠. 이 남아메리카 나라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으로 매년 550만 톤 이상을 생산해요. 전 세계 공급의 거의 3분의 1이죠. 이런 놀라운 생산은 우연이 아니에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의 유명한 추키카마타,
척하이커메이터를 포함한 거대한 노천 광산이 있거든요. 구리 외에도 금, 은, 철, 석탄, 리튬, 몰리브데넘이 많이 생산돼요. 하지만 구리가 칠레 경제의 중심으로 수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이 광물부는 칠레를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영하고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변동하는 글로벌 구리 시장을 헤쳐가기 위해 칠레 정부는 구리 기금을 설립했어요. 이 재정 안전망은 시장 변동 시 경제를 안정시켜 나라의 경제 엔진이 매끄럽게 돌아가게 해요. 칠레의 국민춤, 쿠에카, 쿄커는 칠레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춤이에요. 칠레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까지 마음을 사로잡죠. 1979년에 칠레는 쿠에카를 국민춤으로 선포하며 문화유산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삼았어요. 16세기에 시작된 쿠에카는 유럽 민속춤에서 칠레 정신의 상징으로 진화했죠. 이 춤은 숱하게 구애를 닮았어요. 춤꾼들이 손수건을 깃털처럼 우아하게 흔들죠. 커플은 반원을 그리며 움직이며 절대 닿지 않지만 표현적인 몸짓과 강렬한 눈맞춤으로 늘 연결돼 있어요. 쿠에카는 사랑과 단합의 축제로 축제와 중요한 행사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죠. 단순한 춤 이상으로 쿠에카는 전통 칠레 카우보이 후아소, 화조즈의 시골 생활에 대한 헌사예요. 그들은 이 예술을 대대로 지켰죠. 19세기엔 바와 선술집에서 울려 퍼졌고 오늘날 현대 칠레에서 특히 9월부터 4월까지 중앙계곡의 축제와 승마 행사에서 그 리듬이 울려요. 춤꾼들의 의상이 장관을 더해요. 남성은 넓은 책모자, 판초, 맞춤 바지가 포함된 전통 후아소 복장을 입고 여성은 긴 색색의 드레스를 입어 우아함을 뽐내죠. 모든 발걸음과 회전은 칠레 문화와 회복력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쿠에카는 오락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져요. 국가적 자부심, 낙관주의, 칠레 사람들의 열정적인 정신을 담고 있죠. 문화적 다리로서 공동체를 연결하고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해요. 시인의 땅 숨막히는 풍경의 나라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들의 탄생지이기도 해요. 풍부한 문학유산을 만들어냈죠. 칠레 문학의 거장 가브리엘러 미스트랄은 비큐너, 나는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1945년에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깊이 감동적인 시로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했죠. 미스트랄의 이름이 낯설다면 또 다른 전설적인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알지도 모르겠네요.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는 열정적이고 생생한 표현으로 인간 감정의 본질을 포착했어요. 이 거장들 외에도 칠레는 카를로스 페소아 벨리스, 카오로스 퍼조어 벨리즈, 비센테 휘도브로, 곤살로 로아스, 간잘로 로아스, 파블로 데 로카, 파블로 더라커, 니카노르 파라, 니커너 페러 같은 뛰어난 시인들을 배출했어요. 칠레의 문학 재능은 시를 넘어섭니다. 매혹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 독자를 사로잡은 유명 소설가 이저벨 아엔데이는 칠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어요. 칠레를 방문한다면 파블로 네루다의 이슬라 네그러, 센티아고, 발파라이조에 있는 집을 탐험해야 해요. 이 집들은 세계 최고 시인 중 한 명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문학 애호가에게 보물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래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